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장 좀 기초 부분을 설명드리기 전에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고요. 그 다음에 업비트에서 지원을 해줘서 업비트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좋아요 또는 저한테 힘이 되는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기술적 부분 일목균형표 관련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목균형표를 본다라고 치면 어떻게 세팅을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분들이 있을까봐 우측 상단 부분에 지표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가볍게 대시면 바로 일목균형표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재미난 부분이 있습니다. 9, 26, 52, 26 이렇게 있고 색깔을 다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세팅값을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9일선은 주식의 기준선, 전환선, 그리고 선행 스팬 1, 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행 스팬도 아마 들어가져 있을 텐데요. 일단 기본값으로 놓고 세이브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 되게 복잡하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이더리움 형태로 일단 깔아두고 일단 설명을 할 텐데요. 일단 뭐 주식계에서는 일단 이 형태를 구름대라고 많이 지칭을 많이 합니다. 이 구름대 부분에 있었을 때 일단 설명드리기 전에 일단 기준선과 전환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준선, 일단 전환선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 전환선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뭐 9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9일이니까 이 캔들 차트에서 가장 가깝게 노는 애가 이 친구가 되겠죠. 아무래도 이 고가와 저가의 중심값으로 일단 되어 있고요. 이 부분으로 계속 흘러갑니다. 그래서 전환선, 말 그대로 전환입니다. 단기적으로 전환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흐름의 맥락은 단기 전환선으로 보았을 때 흐름이 단기적으로 좋냐 나쁘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기준선은 약간 거리감이 좀 있습니다. 26일로 해서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전환선이 되겠습니다. 아니, 기준선이 되겠습니다. 기준선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기준입니다. 기준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뭐 고가 저가의 중심값이기도 하고 기준선인데 이 기준선 부분에 대해서 이탈이 됐었을 경우에 밑에서 놀면 많이 하락을 계속할 것이다. 그리고 한번 돌파를 하면 되게 말 그대로 기준이 되는 선이기 때문에 돌파를 세게 했었을 경우에는 향후 흐름은 좋게 나올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선앤스펙 2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쉽게 설명하면 녹색과 적색으로 나뉘어져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뭐 주로 선앤스펙 1과 선앤스펙 2는 앞으로 꺼내서 앞에 보이시죠? 앞에 꺼내서 26일 앞 또는 52일 뒤 아니 52일 더 앞에 표기가 되어 있어서 이런 구름대가 미리 그려지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이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약간 보충 설명도 나중에 해드릴 텐데요. 그래서 이런 구름이 형성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후행 스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후행 스팬이 이 친구인데요. 이 친구 자체가 26일 뒤로 뺀 게 이 후행 스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냐, 이 구름대를 어떻게 보냐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똑같습니다. 이제 구름대에 들어가면 이제 횡보를 많이 하거나 이제 하락을 하는 조짐을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주로 뭐 구름대에 들어갔었을 때 변화점을 일단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 변화된 이 점,
이때가 오게 된다면 변화가 곧 시작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녹색은 좋은 거고 적색은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적색을 돌파했으면은 오히려 더 좋지만 돌파를 못하고 내려갔기 때문에 향후 계속 흐름이 안 좋아졌다 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스팸 1, 2로만 보았을 경우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또한 이 형태에서 만약에 뭐 선스팬 자체를 뚫어버렸다라고 친다라고 치면 어떤 흐름이 보이냐, 향후에 지지하고 뭐 지지는 확실하게 여기서 횡보를 하면서 지지를 확실하게 다져가면 또 뭐 상승할 확률이 되게 좋다. 시황적으로도 아직 곧 뭐 좋은 시황이 11월 첫째 주에 있다 보니까 뭐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일목균형표 해석으로 했었을 때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또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후행 스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후행 스팸 부분은 26일 뒤로 뺀 부분이다 보니까 26일 뒤에 늦게 따라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재밌는 부분이 거리 부분도 중요하고 만나는 시점이 될 겁니다. 하락하고 있었을 때 만난 시점이 발생을 할 텐데요. 여기서 이 친구랑 만난 이 시점 때 돌파를 했었을 경우에는 향후 이 시점에 돌파를 할 확률이 가장 높다. 그러니까 돌파를 하고 나서도 이 캔들 차트, 이 막대형 캔들 차트랑은 만나지 않는 게 가장 좋다. 올라가다가 이렇게 만나려고 하는 때쯤에는 되게 조심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 거리를 어느 정도 두은 상태, 가까워지면 조심해 볼 필요성이 있고, 아주 초가까워졌을 경우에는 하락할 확률이 가장 매우 높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후행 스팬인데 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만났죠. 만나다가 이때 이 막대형보다는 좀 더 상승할 확률이 높아졌는데 밀리다 보니까 오히려 힘이 떨어지고 계속 이 친구도 힘이 떨어지는 형태로 가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형태를 보여줬는지 앞으로 당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하락하는 형태를 계속 보여주는 형태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포인트가 뭐냐? 과연 뭐냐? 여기서 장점 하나를 일단 일목균형표 장점 하나는 일단 이 한 가지 지표만으로도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는 이 지표 하나로 웬만한 보안 부분을 다 뭐 해줄 수가 있다. 뭐 다른 지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표랑 같이 결합을 해서 쓸 필요성이 있다고 항상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표는 여러 가지 선들이 교체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으로만으로도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일목균형표 자체는 제가 기본적인 부분만 설명을 하긴 했지만 추가적으로 본인이 응용해 가지고 썼었을 때 가장 확률적으로도 되게 높긴 하지만 연습할 시간이 되게 많이 오래 걸리고, 또한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각자 보는 관점이 많이 틀려지기 때문에 누가 맞다, 그렇다, 틀리다,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기에는 다소 조금 어렵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또 설명을 드린다고 치면 또 이렇게가 또 되겠습니다. 단점은 해석하는 능력이 될 정도가 된다라고 치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고 초보자가 다루기가 되게 좀 불편하고, 또한 오차가 많이 발생할 수 있고 해석하는 게 되게 난이도가 높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나중에 보충 설명을 해드리긴 할 텐데 가장 쉽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한 뭐 약간의 보충 설명을 좀 본다고 치면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크로스된 시점에 변화를 또 줄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해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의 이더리움 시세를 일목균형표 기준으로만 한번 해서 예시로 한번 수학 풀이 하듯이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봐보세요. 선행스펙 1, 2 부분에 있어서 벌써 앞으로 이 시기 때에 이 친구가 이 정도에 되면 앞으로 변화가 이 정도에 됐었을 때 변화가 올 수 있다는 걸 미리 예측을 해줄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후행 스팬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돌파를 해서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아서 오고 있습니다. 또한 전환선 부분을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환선을 보았을 경우에도 아직 지지해주는 라인 때 들어가지고 기준선 라인 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선을 항상 하락을 하다가 이제 최근에 기준선을 돌파를 해서 안정세로 들어갔던 패턴 자체도 되게 양호한 패턴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표 한 가지만으로도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 지표를 해석을 했었을 때 최소한 2개에서 3가지 정도는 OK가 나와야 좋게 봐야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도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래량은 무조건 기본 데이터, 그리고 이동평균선, 그리고 하나의 캔들 차트에 대한 해석 부분, 모든 게 다 기본이 잘 되어 있어야 앞으로도 해석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또 팁을 하나 드린다라고 치면 또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너무 많이 복잡해. 나는 한 가지 형태로만 뽑아서 추출해서 봐야 되겠어 하면 어떻게 하는 분들이 좀 있냐면요. 재밌습니다. 어떻게 하는 분들이 있냐. 선행스팬 1, 2로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이렇게 있고 온리 후행스팬 부분으로만 해석을 해서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확률상 가장 높은 거는 기준선과 전환선 위주로만 보는 게 가장 초보자한테는 가장 적합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굳이 뽑는다라고 치면요. 그래서 기본적인 전환선과 기준선만 뽑아가지고 보실 수가 있고요. 굳이 이거를 코인원에 종목시켜가지고 보고 싶다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9일선, 26일선을 이동평균선에 집어 넣어서 세팅을 해버립니다. 어떻게 세팅을 하냐 보여드릴게요. 지표에 가서 이동평균선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걸 해서 값을 9를 넣습니다. 9를 넣고 일단 9를 보이죠? 그리고 또한 똑같이 넣어서 이동평균선에 26을 넣습니다. 그리고 색깔을 파란색으로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초록색으로 넣을게요. 쭉. 그리고 똑같이 일목균형표를 한번 적용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비슷한 형태로 가지만 아까 고가의 저가의 중심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약간의 이동평균선과 다소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 조금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일목균형표를 일단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전환선 9일선 그리고 기준선 26일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값은 똑같이 내가 임의적으로 색깔하고 값은 임의적으로 넣을 수 있다는 부분 다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이동평균선으로만 놓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얘기를 했지만 전환선이 9일선이니까 9일선 부에서 단기적으로 흐름이 이렇게 돌아오는 패턴이 보인다 치면 단기적으로 상승을 할 수가 있다. 기준선을 만약 얘를 가칭으로 기준선을 본다고 치면 이동평균선 이 기준선 부분을 안착했었을 때 어느 정도 중기 라인은 좀 상승할 수 있을 만한 패턴을 보여줄 수가 있겠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일목균형표 난 복잡해 하면 거기에 있는 수치값만 뽑아가지고 해서 도입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52일선을 그려가지고 뭐 투입하셔도 되고요. 26일선을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또 재미난 부분을 한 가지 또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겁나 팁을 너무 많이 드리는데요. 잘 보세요. 26일선과 9일선이 만나는 지점에 변화를 많이 줍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겹쳐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변화를 많이 줍니다. 이해되시나요? 여기에서 예시를 또 하나 뒤로 가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크로스 되는 시점이 되게 재밌는 부분이 많이 연출이 많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하죠. 그러하기 때문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전원선하고 기준선이 크로스, 역크로스, 데드크로스가 연출됐었을 때는 힘이 없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또 51선 한번 넣어 볼까요? 넣어 보겠습니다. 굳이 51선하고 51선의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중장기 패턴을 보기에는 51선이 가장 정확하긴 하는데요. 이렇게 했었을 때도 보신다로 치면 중기적인 자리 부분에 있었을 때도 이 힘을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패턴을 보이냐 안 보이냐에 따라서 또한 가장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본의 캔들 차트 이동평균선에 해서 거래량은 필수로 기본값을 깔아두시고 보셔야 된다는 점을 일단 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중기적인 패턴 라인은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도 이동평균선에 있는 부분 일목균형표에 대한 수치를 이동평균선에서도 뭐 접목을 시킬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다는 점에서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항상 여러분을 위한 그리고 초보자의 약간 이해심을 좀 편리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